내가 좀 소극적이고 그냥 주어진 일이 변동이 잘 안 되고 이런 성향을 갖고 계시면 지원을 안 하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취업을 위해서 어떤 준비들을 혹시 구체적으로 난 이런 거 했다, 이런 게 도움이 됐다 있을까요? 제가 면접자로 몇 번 들어갔었는데요. 네네. 네, 이제 컨설팅에 있을 때도 면접관으로 들어간 적이 있고 기업에서도 면접관으로 들어간 적이 있었는데 네네. 저는 그 기업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뭘 추천드리냐면 네. 그 기업의 환경 관련 정보들이 공개되는 문서를 꼭 확인하시고 오, 예. 네, 면접에 임하시면 아, 이 친구가 정말 우리 회사의 환경 관련된 일을 많이 알고 왔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고 네, 그건 어디서 볼 수 있냐면 막 소름이네요 지금. 너무 좋은 꿀팁이라서. 네. 네, 그거는 이제 기업마다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 다트 사이트에서 들어가서 보면 되는데 네. 정보 공시하는 데에 보면 아 예. 환경 관련된 부분만 또 넣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네. 들면 뭐 배출권이 우리 할당 얼마 받았는데 뭐 얼만큼 남았고 예. 계획이 어떻고 어떤 활동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공개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두 문서는 꼭꼭 보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궁금한 거는 그 문서를 보면서 나름 내가 또 해석을 해야 될 거잖아요. 맞습니다. 조금 이건 사실 영업 비밀일 수도 있는데 해석할 때 꿀팁 같은 거 혹시 있을까요? 그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를 보시면 네. 그 앞쪽에 특히 ESG 경영, 예. 탄소 중립 이렇게 해서 뭐 대표님 말씀 뒤에 나오는 썸머리 페이지들이 있거든요. 예. 그 페이지를 꼭 참고하시면 좋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보통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 보시면 환경 파트만 빼놓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 거기를 꼭 열어보시고 정성 데이터랑 정량 데이터를 각각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각각. 예. 네, 정량 정보를 보고 보통 3, 4개년치 정보들을 공개를 하는데 뭐 3년 동안 뭐 이 회사의 배출량이 늘어났더라, 네. 줄어들었더라, 예. 폐기물량이 또는 재활용량이 늘어났더라, 예. 줄어들었더라. 네네. 그 사유가 뭔지 한번 읽어보세요. 오, 그거 좋네요. 예. 네, 보통은 뭐 매출액하고 연결해 볼 수도 있고 또는 사업장 연면적으로 연면적이. 볼 수도 있고 해서 네네. 원 단위로 보통 표기해 놓거든요. 예. 그래서 그것도 같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 온실가스 컨설팅 또 ESG 경영 하실 때 해당 직무에 고객이 있잖아요. 이제 그 일을 의뢰하는 분들, 네. 이 메인 고객 분들 어떤 분들인지 궁금합니다. 두 가지로 나눠서 네. 설명드리면 컨설팅의 고객은 기업인 경우가 많고 그렇겠네요. 예. 또는 정부 그렇겠네요. 예. 네, 정부 용역 과제를 받아서 하는 오. 컨설팅 업무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많아요, 그게? 아, 네, 그래요? 맞습니다. 네. 이 정부 일을 뭐 하는 겁니까? 이거 다 맡기고 있고 이거 그렇군요. 제 얘기는 아닙니다. 저는 야인이라서. 두 번째로 기업 고객 같은 경우는 네. 이해관계자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투자사, 뭐 이렇게 증권사에서 요청이 올 수도 네, 있고 네. 또는 우리의 고객사로부터 예. 너네 환경 관련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니? 예. 이런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받고 네. 실제로 실사로 나오기도 합니다. 저희를 평가하려고 실제로 그 고객사의 환경부서에서 나와서 환경 관련된 노력들 그리고 예. 증빙 자료 이런 것들을 보고 평가를 매기기도 합니다. 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그러니까 즉 이제 업무를 하실 때 정기적으로 꼭 하는 업무가 있을 거잖아요. 네. 월 단위라든지 연 단위로 뭐 하는 일들, 요거 궁금합니다. 어떤 건지. 큰 기업들은 네. 정부의 규제에 대응을 해야 되는데 예. 그 규제는 보통은 1년에 한 번은 예.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그 규칙성을 띱니다. 네. 보통은 1년 사이클을 두고 뭐 언제까지 뭘 해야 되고 이런 관련 법령에 다 나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대로 관리를 하는데 네. 다만 기업들에서 그거를 사전에 대비하고 대응을 하기 위해서 월 단위로 데이터를 관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런 업무들이 있고 음. 또 대외 평가나 정보 공개 같은 경우도 정해져 있습니다. 1년 사이클이 정해져 있고 네. 뭐 예를 들면 그 공시 보고서라고 네. 하면 1분기 보고서가 있고 단기 보고서가 있고 네. 3분기 보고서가 있고 음. 사업 보고서 예. 이렇게 해서 4번을 내게 되는데 네. 이 4번을 내기 전에 이걸 예. 쓰는 과정에서 또 네. 네,
작성을 하게 되니까 연애, 사회 뭐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야 되고 예를 들면 CDP 클라이밋 체인지나 아니면 KCGS, ESG 평가들, 뭐 DJSI 평가도 있을 거고요. 뭐 이런 다양한 평가들의 제출 기한이 보통은 뭐 6월에서 7월 요 정도 됩니다. 그 시기 전에 업무를 몰아서도 하게 돼서 1년에 한 번 정도는 그 업무를 집중해서 하게 됩니다. 저는 이제 추가적으로 궁금한 게 이제 배출권 관련해 갖고 컨설팅하는 업체도 있을 거고 또 요새 좀 늘고 있는데 CDM을 하고 싶어 갖고 요청하는 업체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약간 정기 업무에서 좀 특수하게 더 늘어나는 업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그 CDM 컨설팅은 주기를 가지는 업무는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제 검증기관과 정부와 컨설팅사 또는 기업이 쭉 끌고 가는 업무라고 하면 되고 될 때까지 그게? 네, 뭐 한 달 요렇게 끝난 업무는 절대 아니에요. 그러겠네요. 좀 시간을 길게 가지고 가는 업무인데 다만 CDM은 지금 뭐 국제적으로 SDM으로 넘어가는 과정 중이라 그러니까 교토체제에서 파리체제로 넘어가는 과정 중이라서 CDM은 지금 조금 주춤하고 있긴 한데 요즘에는 자발적 배출권 시장이라고 해서 그쪽이 좀 더 부각되고 있는 그거 혹시 조금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자발적. 네, CDM은 이제 의무 시장에서 쓸 수 있는 배출권이 나오는 시장이었다고 하면 그 자발적 배출권 시장은 의무랑 상관이 없습니다. 보통은 기업들이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 일부 배출권을 투자해서 만들어내거나 또는 사회적으로 기여한다고 해서 우리 탄소 중립과 상관없이 사회적으로 우리가 좀 더 어떤 활동을 하겠다. 돈을 지불해가면서까지 하겠다라는 그 배출권입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제가 혹시 이 용어가 어려우셨을까봐 잠깐 좀 풀어서 정리를 드리자면은 CDM 사업은 사실 너무 좋은 사업이지만 그 체계를 인정받으려면 규모도 엄청 커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우리 현직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한이 한도 끝도 없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업종도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국내 기업들이 많이 도전하기는 어렵거든요. 자발적으로 인증을 받게 되면 여기서 뭐 어떤 기업이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기보다는 기업의 이미지 제고나 또 이제 우리가 이제 사회적으로 이런 이제 활동들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 평가를 받을 때는 상당히 이제 좋은 부분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많이 한다. 이렇게 정리해도 될까요? 직무를 하실 때 가장 자주 하는 일은 어떤 일이실까요? 제 직무에서 제일 많이 하고 제일 어려운 일은 유관 부서에 데이터 요청하는 일이 가장 많습니다. 환경 업무가 전사 업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여러 부서에 데이터를 요청을 해야 되고 이제 저희 그 환경팀으로 오지 않는 데이터들도 또는 환경팀으로 취업되지 않는 어떤 친환경 활동들도 유관부서에 다 하나씩 물어가면서 해야 돼서 그런 커뮤니케이션 하는 과정이 제일 길고도 어려운 그렇겠네요. 과정입니다. 이게 상상만 해봐도 장난이 아닐 것 같아요. 부서도 엄청 많을 뿐더러 맞습니다. 세세한 것도 다 물어보는데 맞습니다. 거기서 귀찮아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고 분명히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잘 이제 해결하는 일이 이게 주된 업무가 되겠네요. 이러한 직무를 잘 수행하기 위해서 그냥 우리 현직자님이 생각하는 개인적인 소견으로 어떤 이제 역량이 있으면 좀 이 직무를 좀 잘 수행할 것 같아요.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 제가 뽑고 싶은 친구가 어떤 친구인지를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친구면 정말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유는 환경 일이 아무래도 빠르고 트렌드도 빨리 변하고 그리고 그거를 따라가기 위해서는 시간도 많이 필요하고 하기 때문에 저는 자기가 먼저 나서서 기사도 보고 해외는 어떤 트렌드로 이게 움직이고 있는지도 좀 보고 그래서 그거를 자기 회사의 업무에 접목시켜서 뭐 컨설팅 회사면 뭐 돈을 버는 어떤 파이프라인으로 활용을 하고 그리고 내가 기업에 있다면 우리 회사에 닥칠 수도 있는 영향을 미리 분석을 해서 윗분들께 보고를 드리고 내 업무에 대응을 하는
네,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저는 꼭 자발적이고 적극적이고 오, 네, 네네. 친화력 있는 친구가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 답변을 제가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거꾸로 내가 좀 소극적이고 그냥 주어진 일이 변동이 잘 안 되고 이런 성향을 갖고 계시면 지원을 안 하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이 업무가 굉장히 매력적인 게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자발적이면 자기의 포텐 그리고 자기 발전이 굉장히 빠를 수 있는 직무 같아 보이거든요. 정말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뭐 그냥 현실적으로 얘기하면 진급도 빨라질 수 있겠고 성과급도 진짜 내가 하는 대로 많이 나올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보통 우리가 환경공학이나 또 다른 환경 관련 관리 계열로 이제 취업을 하게 되면 외부에서 내가 공부를 해온들 현 직무에 적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잘 없거든요. 네. 근데 이 지금 온실가스 컨설팅의 진짜 좋은 매력이 ESG의 좋은 매력이 계속 트렌디하게 바뀌어나가는 그 지식들을 흡수해서 내 직무에 적용할 수 있다는 맞습니다. 너무나 큰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역량이 길러지게 되면 지금 우리 현직자님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제 커뮤니케이션 능력도 막 올라가고 보고서 쓰는 것도 이제 실수 없이 잘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제 나의 경력, 나의 커리어는 어떤 식으로 또 업그레이드가 될까요? 자기가 예. 잘하는 네네. 포인트를 만들어내면 예. 그게 결국에 자기의 몸값이 된다는 게 이 직무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예, 생각하고 예. 다양한 길이 있겠지만 네. 뭐 예를 들어 아까 말씀해주신 나는 그 CDM 예. 외부 사업 네. 이렇게 배출권을 만들어내는 일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그쪽 일을 살리면 뭐 회사를 차릴 수도 있고 오, 네네. 그런 일만 할 수 있는 프리랜서가 될 수도 있고 아, 어느 기업이나 그런 일을 하는 기업들이 많으니까 기업에 가서 그 관련된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네. 네, 그렇지 않고 내가 규제 대응하는 게 좋다라고 예. 하면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기업에서 규제 대응을 하는 팀에 속할 수도 있고 프리랜서로 엄청 많습니다. 그러네요. 네, 예. 프리랜서로 일을 할 수도 있고 합니다. 네. 아, 그렇군요. 이게 온실가스 안에도 그냥 온실가스 컨설팅이라는 한 가지 업무가 아니고 그 안에서도 좀 뭐 CDM도 있을 거고 규제 대응도 있을 거고 기타 등등이 있을 텐데 거기에 뭐 제너럴한 어떤 업무 능력도 중요하겠지만은 스페셜한 어떤 스페셜리스트가 되면은 그걸 더욱더 빛을 볼 수 있는 맞습니다. 직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 직무를 하면서 혹시 현직자님이 갖고 계신 비전은 어떤 비전이 있으실까요? 비전이 사실 제일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기업에 속해 있을 때 제가 잘 갈 수 있는 길은 네. 기업 담당자로서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되 예. 이제 어느 분야에서나 열심히 하다 보면 그 분야의 전문가로 인정을 받기 마련이고 네. 그러면 이제 뭐 정부에서도 찾아주고 공청회나 세미나에 패널로도 초청을 받을 수 있고 네네. 이 분야에서는 요 사람을 데려다가 전문가로 발표를 시키면 좋겠다. 예, 예. 네, 요런 길이 보이거든요. 그러게요. 제가 원하는 분야에 아주 스페셜리스트가 돼서 어디서나 불러주는 환경 전문가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직무를 하시면서 좀 특별히 어려웠던 점이 있다면 한 두 가지 정도만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업무를 빠르게 배우는 주니어 단계 때는 네. 물리적인 시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워라벨이 망가지거나 네네. 네, 이제 뭐 예를 들면 주니어 컨설턴트 같은 경우에는 내가 빨리 배워야 혼자 또 일을 할 수 있고 그러게요. 네, 그러면서 이제 워라벨을 찾아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주 초기에는 좀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 스스로 공부도 해야 되고. 그러게요. 예. 네, 이제 컨설팅을 하다 보면 내가 전문가로서 이 기업한테 돈을 받고 일을 하는 거니까 예. 내가 내 시간을 많이 들여서 공부도 하고 일도 하고 부족한 것도 스스로 찾아가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 예. 네, 그래서 워라벨이 초기엔 무너질 수 있다. 두 번째로는 그 커뮤니케이션을 굉장히 잘 해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회사 내에도 다양한 분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고 예. 혹시 내가 ESG 업무를 하거나 뭐 대평가나 정보공개 일을 하게 되면 또 다양한 이해관계자와도 또 컨택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그렇겠네요.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하고도 참 어려운 어렵네요. 지점인 예. 것 같습니다. 아,
취준 어렵게 하고 계신 분들께 응원의 한마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말 응원하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이 환경공학 또는 환경 관련 전공자들에게 아주 좋은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탄소 중립도 있고 LCA도 있고 그리고 뭐 ESG 경영 그리고 뭐 환경 해서 지금 이슈들이 아주 많이 일어나고 있고 환경 직무의 담당자들의 몸값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 시기에 환경 관련된 공부를 하고 계신 여러분들께 정말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그 학창 시절로 다시 돌아간다고 해도 저는 이 환경, 특히 기후변화 쪽을 또 선택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감사합니다. 예. 네, 관련 일들을 꼭 해서 필드에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현직자님 제가 정보들을 통해 가지고 또 추가 궁금하신 거 알려주시면 제가 공부를 또 해서라도 답변을 달아드릴 테니까 많은 참여를 좀 부탁드리고요. 자, 환경진로 화이팅! 화이팅!